지금 남편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혼자서만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남편이 우리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남편이 우리와 잘 지내고 싶어 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 가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가사에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뱀이 지금 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뱀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모습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뱀의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뱀에게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편의 감정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는 잠깐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계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계속 빠져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 되면 매달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노력한 그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그 절대적인 양을 따져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있는 그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어떻게 하지? 남편이 나를 조금만 배려를 해준다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볼 텐데,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남편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말이죠. 결국 아마도 우리는 제대로 된 노력조차 시도해보지 못한 채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바닥을 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는 노력은 죽도 밥도 안 되겠죠. 관계가 좋아질 일은 더더욱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노력이라는 것을 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관계회복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남편분의 반응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남편에게 다르게 행동을 해보고 나서 우리는 남편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남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가 계속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이런 노력들은 지속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도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남편의 반응에 기댈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쿨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고상해 보이는지만을 스스로 평가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매력적이고 당당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뱀이 아니라 매력적인 여우가 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뿐이지 다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굳이 더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 몇 가지, 말하는 방식 몇 가지만 바꾸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남편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우리의 장점이나 매력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은 남편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매력과 장점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단점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품이 잘 안 팔려서 위기에 처한 회사들을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품의 질이 훨씬 뛰어났고 가성비도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팔렸던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제품 자체를 너무 믿어서였다고 합니다. 그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질이 좋고 가성비도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아봐주고 그래서 결국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알아봐주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포장지가 허접해 보이면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 제품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나만 쓰고 있는 것 같다면 아,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괜찮고 큰 단점이 없는 사람이니 남편이 언젠가는 우리를 알아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남편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평생 알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지 이런 기술들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점이나 매력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다 보면 남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제발 좋아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받고 대접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